것보다 요 키보드 툴바 요것만 꺼줘도 돼요. 저기 세팅? 나는 원래 세팅 안 해. 귀찮아. 조금 좁긴 한데 그래도 쓸만해. 좀 빡치긴 하네. 이건 못 참겠다. 이런 건 크게 봐야지. 안녕하세요, 이스비입니다. 저도 이번에 갤럭시 Z 폴드 8을 써보고 싶어서 1테라로 구입했고 이제서야 도착했습니다. 아무튼 오랜만에 제가 아이폰을 쓰다가 갤럭시로 메인으로 넘어와서 얘를 좀 써볼 예정인데, 저도 초기 세팅하면서 제가 알고 있는 꿀팁, 또 이제 많은 구독자분들이 저는 어떻게 세팅하는지 궁금하실 수도 있고, 또 이제 댓글로도 많은 구독자분들의 꿀팁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오늘은 갤럭시 Z 폴드 8을 초기 세팅하면서 이것저것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이제 용량은 앞서 말했다시피 1테라로 구입했고 컬러는 크림으로 구입했어요. 보통 제가 이제 아이폰을 구입할 때는 용량 큰 걸로 구입하진 않거든요. 왜냐면 아이폰은 아이클라우드 결제를 하게 된다면 적어도 사진은 다 아이클라우드로 올라가기 때문에 용량이 적은 것도 저는 괜찮았어요. 지금 제가 아이클라우드에 지금 제 아이폰도 1테라잖아요. 근데 실제로 사용하는 거는 309기가밖에 지금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내부 스토리지에 있는 사진은 한 10기가 정도 사용하고 있고 이게 거의 다 아이클라우드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크게 상관이 없을 거예요. 유튜브는 왜 120기가? 비행기 탈 때 보려고 다운받아 놓은 거예요. 오프라인 저장. 물론 갤럭시도 구글 포트나 이것저것 활용하면 되긴 한데 그게 사실 뭐 아이클라우드만큼 편하지도 않고, 또 이제 원드라이브도 있었지만 그것도 곧 서비스가 종료될 예정이라서 아무튼 저는 1테라로 구입했습니다. 제가 아마 작년 아이폰 17 시리즈가 나왔을 때 아이폰으로 넘어갔다가 지금 또 오랜만에 갤럭시를 메인폰으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자, 유심 빼고, 이게 또 자급제의 장점이죠. 핸드폰 사자마자 그냥 유심만 바꿔 끼우면 바로 개통이 되는 게 자급제의 큰 장점이에요.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사실상 끝났다. 이거 화면을 떼야 켜지는 거 알지? 응? 왜 안 켜지니? 저기요? 님? 됐다. 켜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제 폴드 구입하실 분들에게 이제 팁을 드리자면, 또 아이폰을 쓰다가 갤럭시로 오시는 분들은 가장 많이 불편해하는 게 맥세이프. 이것도 갤럭시는 내장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케이스를 구입하십니다. 그것도 이제 삼성 정품은 마그넷 케이스라고 해요. 근데 그것도 싸다고 저렴한 거 구입하는 것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왜냐면 저희 내부에서도 싸다고 이제 몇 가지 케이스를 구입했거든요. 글 쓰니까 무선 정렬이 제대로 안 됐다라는 메시지가 자주 뜨는 걸 보면 마그넷 케이스를 쓰시는 분들은 그래도 정품을 구입하는 게 좋다. 환영합니다. 자, 이렇게 하고, 보통은 이렇게 이게 데이터로 왔다 갔다 하는데, 저는 또 리뷰를 하기 위해서 아이폰 갔다 갤럭시 갔다 아이폰 갔다 왔다 갔다 하잖아요. 저는 이제 처음에는 요거를 이제 계속 이동을 했지만 이번에는 새로 설정해 주겠습니다. 새로 해서 그냥 깔끔하게 다시 쓰는 앱들은 처음부터 설치를 좀 해줄게요. 자, 와이파이로 들어가고요. 생각해보니까 제가 뜯고 나서 이제 뭐 불량 확인을 안 했는데 뭐 딱히 불량은 없겠죠? 구글 로그인. 계정 정보를 가져오는 중. 자, 삼성 계정도. 자, 로그인했고 앱 데이터 복사 안 하겠습니다. 새롭게 저는 설정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문 인식으로 하고, 자, 지문. 좋아. 그리고 이제 추가 꿀팁. 꺼진 화면에서 지문 인식. 이게 기본값이 사용 안 합니거든요. 요는 적어도 저는 커버 화면에서만큼은 요거 쓰는 거 추천드립니다. 요걸 설정하면 더 빠르게 접근이 가능하거든요. 자, 설정 끝. 먼저 이렇게 초기 세팅을 해주고 나서 제가 이제 가장 처음으로 하는 게 뭐냐면, 갤럭시 같은 경우에는 특히 개인적으로 키보드가 좀 큰 편이라서 이거를 조절해 주거든요. 특히 폴드 8 같은 경우에는 안 그래도 세로가 다른 스마트폰보다 더 짧기 때문에 지금 봐요. 키보드가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키보드 영역이 화면의 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특히 커버에서요. 아무 데서나 이제 키보드를 나오게 하고 나서 삼성 키보드 설정으로 들어가고, 여기서 저는 이제 이모지 추천, 스티커 추천 이런 것도 다 끕니다. 다른 거보다 요 키보드 툴바 요것만 꺼줘도 돼요. 요 툴바를 끄잖아요. 그러면 갤럭시 AI랑 클립보드를 이제 바로바로 못 쓰기 때문에 그거를 주로 사용하시는 분들은 끄지 않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오히려 더 화면을 넓게 쓰는 거를 선호하기 때문에 요거를 끕니다. 그렇게 됐을 때 지금 이제 웬만큼은 꺼졌는데 요 단어 추천, 단어 추천이 지금 계속 나오는구나. 텍스트 추천 요것도 꺼주겠습니다. 이렇게 껐을 때 지금 화면 보면 되게 많이 간략하게 바뀌었죠. 아까 전에 비해서 확실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 크기도 줄일 수 있거든요. 이 크기를 줄이는 방법은 크기와 투명도에 들어가서 여기서 이제 높낮이 조절도 가능하지만, 만약에 이 사이즈가 적당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오히려 저는 키보드에서 레이아웃에 들어가서 요 숫자키 요거를 끕니다. 끄면 위에서 숫자 키가 기본적으로 사라지게 되고요. 이때 특수 문자 키를 누르면 이제 숫자를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식으로도 되게 많이 사용해요. 왜냐면 숫자 키를 많이 쓰시는 분들은 꺼내놓는 게 편하지만, 또 아이폰을 주로 쓰시는 분들은 원래 숫자 키가 안 나오고 이렇게 해야 이제 보통 이제 나오는 게 기본값이다 보니까 이게 또 편할 수도 있거든요. 다음 설정은 디스플레이입니다. 디스플레이도 제가 이제 무조건 건드리는 게 뭐냐면, 원래 기본적으로 지금 아마 한국에서 갤럭시를 쓰시는 분들은 대부분 아래쪽에 요 버튼 3개 있는
네, 요 내비게이션 바를 되게 많이 쓰실 거예요. 근데 이제 앞서 마찬가지로 폴드 8 같은 경우는 세로가 짧다 보니까 화면을 더 넓게 쓰려면 내비게이션 바보다도 스와이프 제스처로 쓰는 것이 더 좋습니다. 설정에서 디스플레이로 들어가서 가장 아래쪽에 보면 내비게이션 바가 있고요. 요거를 스와이프 제스처로 바꿔줬습니다. 화면이 훨씬 더 넓어졌어요. 근데 사실 이것도 아직까지는 호불호의 영역이긴 해요. 내비게이션 바가 훨씬 더 편하신 분들이 있는 반면 또 아이폰이나 다른 폰을 많이 썼을 때 또 제스처를 주로 사용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제스처가 더 편하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강화유리나 보호필름 케이스를 쓰시는 분들은 화면 커버 사용 시 터치 민감도 높이기 요거를 켜야 좀 더 잘 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저는 또 폴드에서 요는 또 줄었습니다. 커버하면서 앱 이어 사용 요거를 좀 쓰는 편이거든요. 이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폴드 같은 경우에는 화면을 이렇게 열잖아요. 그러면 커버 디스플레이 있는 걸 메인에서 이어오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메인에서 쓰는 걸 적잖아요. 그러면 커버에서는 닫았다라고 인식하고 켜지지가 않아요. 이것도 의외로 저는 이제 불편해서 요거를 항상 사용하기보다 위로 밀어서 앱 이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요게 뭐냐면 요거로 하면 펼쳤을 때 연속으로 쓰고 닫았을 때 이렇게 딱 하면 네, 이어서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열었다가 닫았을 때 나는 그냥 닫기만 하고 싶어. 여기서 다른 제스처를 안 하게 된다면 네, 그냥 잠금 화면이 되고 필요하다면 이렇게 이제 스와이프를 하면 계속 이어서 사용하는 요거를 쓸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홈 화면 또 설정을 해줘야 되는데 저는 이제 홈 화면에서 왼쪽으로 가면 이 구글 기본 요게 나오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를 잘 안 쓰기 때문에 요거는 좀 꺼주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미디어 페이지 추가해서 네 그냥 꺼버리고 자, 그러면 이제 왼쪽으로 넘겨도 안 보이죠? 그리고 이제 기본 이제 구글 검색바. 이것도 저는 삼성 브라우저를 쓰기 때문에 이것도 없애주겠습니다. 홈 화면 설정에서 홈 화면 바로 검색. 요거에서 검색을 그냥 꺼주겠습니다. 검색을 끄면 그냥 이렇게 나와요. 만약 여기서 이제 내장 검색기로 하고 싶으신 분들은 요 파인더를 켜면 네, 이렇게 파인더로 나와서 이제 검색을 바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뭐 요거는 잘 안 써요. 요거는 잘 안 쓰고 어차피 기본 화면에서 위로 하면 이렇게 검색이 나오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깔끔하게 이렇게 이제 꺼주고요. 또 이제 멀티태스킹 화면에서 설정이 건드려줄 거 있나? 추천의 표시. 요거는 뭐 꺼도 되고 안 꺼도 되고 뭐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퀵패널 설정해볼까요? 퀵패널. 퀵패널은 아무래도 이게 열었을 때보다 닫았을 때 조금 더 많이 사용할 것 같아서 요거 기준으로 한번 세팅해 보겠습니다. 지금도 나름 괜찮긴 한데 저는 요 이제 밝기 조절이랑 요 음량 조절 요게 세로로 있는 게 더 좋거든요. 더 편하고. 그래서 요것도 네, 이렇게 한손 컨트롤이 유용하게 이렇게 이제 좀 바꿔줬고요. 그 다음에 와이파이랑 블루투스는 굳이 좀 제가 뭐 필요할 때만 쓰다 보니까 얘도 옮기고 그 다음에 얘도 하고 그 다음에 네. 사실 저는 다크모드는 별로 잘 안 씁니다. 다크모드 하고 음악 재생은 그래도 좀 쓰는 편이니까 요걸 하는데 이렇게 올리고 자, 요 정도? 기본에 비해서 엄청 심플해졌죠? 꼭 사용을 필요한 것만 이렇게 꺼내서 사용하고 있어요. 설정에서 할 수 있는 것도 한번 건드려줘 보겠습니다. 이제 멀티 윈도우. 네, 멀티 윈도우에서 저는 요것도 좀 주로 사용합니다. 밀어서 분할 화면 변경이 기본 값이 이제 옥보이지만 요거를 켜주잖아요. 그러면 이제 요것도 멀티태스킹 하기에 되게 편합니다. 예를 들어 오른쪽에서 두 손가락을 밀면 네, 이렇게 오른쪽에 또 이제 멀티태스킹을 하기 쉽게 이렇게 나오고요. 이렇게 올리면 밑에서 나와서 밑에서 멀티태스킹으로 이렇게 두 개를 띄울 수 있어요. 요 제스처도 꽤 편하기 때문에 요거를 켜주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팝업을 좀 주로 쓰시는 분들은 요거를 켜면 끝에서 그냥 밀면 이렇게 이제 팝업으로 또 할 수 있거든요. 요거는 이제 저는 크게 많이 사용 안 하니까 요거는 꺼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통화 스크리닝. 요것도 최근에 막 원UI 업데이트에서 갤럭시 AI 기능을 넣어주니 안 넣어주니 막 이슈가 있었잖아요. 요 기능 같은 경우에도 설정에 들어가서 통화 스크리닝에 들어가고요. 저 같은 경우 통화 스크리닝으로 자동 전환 요거를 켜준 다음에 요것도 보이스 피싱으로 의심되는 전환만 차단 요거를 켜주고 있습니다. 요거를 하지 않게 된다면 또 전화를 거는 사람도 불편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요거는 이제 스팸으로 의심되는 것만 이렇게 통화 스크리닝을 켜주고 있습니다. 또 메시지 설정에서 추가 설정에 들어간 다음에 OTP 인증 메시지 자동 삭제 요것도 켜주면 좋고요. 여기서 이제 스팸 및 차단 번호 관리 여기에 들어간 다음에 악성 메시지 차단 요것도 기본적으로 켜고 있습니다. 이러면 좀 뭐 모든 걸 걸러줄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 좀 차단을 해주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모두 다 켜주고요. 그거 해야 돼. 만약에 부모님께 갤럭시를 선물로 해드리거나 초기 세팅을 하잖아요. 저는 이거 무조건 해야 됩니다. 보안 및 개인정보에 가서 밑에 보면 보안 위험 자동 차단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기본값이 켜져 있는지 꺼져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것을 무조건 켜주시는 것을 추천해요. 왜냐면 요거를 켜게 된다면 뭐 인정되지 않는 출처 앱, USB, 그러니까 뭐 메시지나 카톡이나 링크를 클릭했을 때 나도 모르는 앱이 설치되면서 스미싱을 당할 수 있잖아요. 그거를 방지해주는 기능이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그리고 또 뭐 그런 것도 있어요. 만약 내가 이제 유튜브랑 인터넷을 멀티태스킹을 주로 사용한다. 그럼 중간에 있는 걸 클릭하고 요 별표 표시 요거를 하잖아요. 그러면 요 홈 화면에 또 바로가기 아이콘을 만들 수 있습니다. 주로 쓰는 걸 멀티태스킹으로 설정해 놓으면 바로 이렇게 쓸 수 있다 보니까 요것도 굉장히 편합니다. 저거 분할 비율 해둔 것도 조작이 되나요? 이렇게 왼쪽을 좀 크게 해둔다든지. 해볼까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유튜브를 조금 더 크게 한 다음에 요걸 다시 저장하겠습니다. 홈 화면. 오, 비율 조정되네요. 또 저는 이제 삼성 브라우저도 많이 쓰는 게 뭐냐면 또 이제 주소 표시창이 이제 가장 위로 올라가 있잖아요. 이게 선호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손으로 조작할 때 엄지손가락을 위로 많이 올려야 하다 보니까 저는 요것도 설정해서 레이아웃 및 메뉴에 들어간 다음에 맨아래에 주소 표시줄 표시 요거를 켜줍니다. 그러면 이제 한 손으로 아래쪽에서 주소를 바로 할 수 있다 보니까 요것도 되게 편한 기능이에요. 여기까지가 웬만큼 설정하면 할 수 있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저는 거의 다 설정한 것 같아요. 만약 여기서 내가 더 설정해야 될 게 있잖아요. 그러면 웬만하면 요즘 이제 삼성 갤럭시에서는 이제 검색에 빅3가 들어갔다 보니까 그냥 여기서 그냥 자연어로 검색하면 웬만한 것들은 다 나와서 여기서 검색해서 설정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것도 있습니다. 갤럭시를 쓰시면서 갤럭시 버즈도 당연히 물론 좋지만 또 에어팟과 쓰고 싶으신 분들도 있잖아요. 에어팟을 쓰시는 분들은 제가 요거 본문 링크에 걸어둘게요. 요것도 이제 기터브에 있는 앱인데 요것도 설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에어팟 기능을 모두 쓸 수 있어요. 노킨 제어랑 이런 거요. 지금 또 요게 있죠. 출처를 알 수 없는 앱 차단됨. 자, 이게 좀 이제 가끔씩 귀찮을 때가 있지만 보안에 있어서는 되게 좋습니다. 잠시 꺼주고요. 그리고 30분 후에 다시 켜는 걸로 이제 해놓고 혹시 제가 까먹고 못 켤 수도 있으니까 설치하겠습니다. 이렇게 설치하면 에어팟 뭐 순정처럼 깔끔하게 사용할 수도 없지만 에어팟에 있는 기능을 갤럭시에서 웬만큼은 제어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제가 좀 답답한 게 뭐냐면 갤럭시 같은 경우에는 기본 구성이 이렇게 앱 아이콘이 4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폴드 8은 가로로 길기 때문에 이게 또 비율이 뭔가 어색해요. 요거를 좀 늘리려고 설정에 들어가서 보면 폴더 배열 말고 이제 기본 홈 화면은 요게 또 이제 비율 설정이 불가능했거든요. 요거를 아마 굴락에서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굴락은 또 이제 갤럭시의 꽃이라고도 볼 수 있는 기능이죠. 뭐 굴락도 여러 가지를 다 활용하면 좋기는 한데 저는 이제 꼭 필요한 것만 좀 설치를 해줄게요. 굴락에서 이제 퀵스타 말고 아마 이게 홈업으로 해결 가능할 것 같거든요. 자, 홈업에서 홈업 사용함하고 홈 화면에서 여기 있네. 홈 커버 화면 배열. 네, 요게 있습니다. 요거에서 저는 5 곱하기 5로 한번 먼저 해볼게요. 딱인데? 5 곱하기 5로 한 줄에 5개씩 넣어주니까 딱인데요? 여기서 만약에 요 밑에 거도 이게 딱 그냥 균형 잡혀서 딱 깔끔합니다. 저도 몰랐는데 홈업을 좀 둘러보다 보니까 원래 있었던 기능인지 모르겠지만 파인더 접근을 누르니까 애플 그 아이폰에 있는 스포트라이트를 꺼내는 것처럼 되네요. 예를 들어서 이제 홈 화면으로 적용을 하잖아요. 그럼 여기서 아래로 스와이프하면 바로 검색할 수 있는 기능 이것도 있습니다. 야, 이제 홈홈에서는 뭐 못하는 게 다 없네. 또 뭐 여러 가지 이제 굴락에 사실 막 진짜 엄청나 많은 기능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원핸드 오퍼레이션 내비게이션 바를 쓰시는 분들은 오히려 불편할 수도 있고 제스처를 주로 쓰시는 분들은 엄청 편할 거예요. 이게 뭐냐, 자, 여기 터치하는 영역을 커스텀 해줄 수 있습니다. 저는 보통 이제 오른손으로 많이 쓰다 보니까 오른손으로 많이 하는데 대각선으로 내리게 할 때는 저는 거의 스크린샷입니다. 스크린샷. 화면 캡처. 자, 제가 이제 화면 캡처로 바꿔놨잖아요. 이러면 자,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제스처 지금 나온단 말이에요. 제스처에서 아래로 대각선으로 하면 화면 캡처됩니다. 이게 진짜 편한 게 내가 한 손으로 쓰고 있다 캡처해야 돼. 그러면 이제 볼륨 아래랑 이렇게 전원 버튼을 동시에 누르면서 캡처를 한단 말이에요. 이럴 필요 없이 그럼 이러면 바로 캡처돼요. 이거는 진짜 꿀 같은 기능이고, 생각해보니까 제가 최근에 폴드를 안 쓰고 파형을 많이 쓰다 보니까 까먹었는데 아까 말했던 두 손가락으로 멀티태스킹 이것도 원핸드로 쉽게 됩니다. 대각선으로 올리기에서 분할 화면으로 하면 될 거예요. 분할 화면으로 하면 자, 이렇게 그냥 대각선으로 위로 올리기만 해도 바로 분할 화면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진짜 꿀 같은 기능이에요. 요것 같은 경우에 저는 이제 오른쪽 핸들만 설정했지만 요것도 왼쪽 핸들도 이렇게 이제 커스텀을 해줄 수 있고, 요거는 사용하면서 내가 주로 쓰는 기능들을 여기 할당해주면 제스처를
굉장히 편하고 빠르게 사용할 수 있다. 여기까지가 제가 이제 기본적으로 진짜 필수적으로 세팅하는 거고, 나머지는 써보면서 세세하게 조금씩 건드리는 방식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만약 여기서 추가 꿀팁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시면 새롭게 갤럭시를 구입해서 세팅하시는 분들에게도 많은 정보가 될 것 같고, 갤럭시를 이미 쓰고 계신 분들이라도 처음 안 기능이라면 더욱 유용하게 쓰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오늘 여기까지며, 오늘부터 저는 이제 아이폰보다 갤럭시를 메인폰으로 계속 사용할 예정이고요. 이것도 계속 사용해보면서 아마 9월에는 또 아이폰 폴드가 나올 거란 말이죠. 그 전까지 계속 쭉 사용해보면서 제가 느낀 장단점이 있다면 그것도 한 달 사용기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